가운데 주셔야지. 종교인은 아니고 저는 이제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30년 강의를 하고 강의는 항상 뭐 교재, 교과서와 뭐 준비된 거 그것만 놓고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재 없이 계속해서 수십 분 하는 그런 거는 제가 잘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발표할 적에 PPT를 가지고서 했었는데 제가 아침에 듣기로는 강 교수님이 파일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러면 PPT가 여기 와 있구나.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지 않았다 하니까 예, 제가 뭐 기억하고 있는 만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단국대학교에서 1980년부터 2016년간 36년 동안 거기에서 교수질 하다가 2018년도에 퇴직을 하고 지금은 뭐 어떤 저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 참 뭐 여러분들 저는 뭐 잘 이렇게 종교적인 모임에는 잘 나가지 않기 때문에 왔는데 제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뭐 이런 연설을 하게 되리라고는 제가 한평생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처음부터 와가지고 끝까지 있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주로 뭐 일본에 계시다가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 포함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 일본어를 하게 되면 또 이제 한자도 잘 알게 되고 그러한 일부 양득의 효과가 있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저 전공은 전자공학이고 전자공학을 하면서 저도 항상 학생들한테 내 강의 들으면서 영어와 한자를 잘 이해를 해라. 전자공학을 잘 이해하는 것도 첫 번째로 중요하지만은 그것 말고도 영어하고 한자를 잘 이해. 한자는 왜 잘 이해하느냐? 우리말로 전공 용어를 한글로 적어놓으면은 그 의미 파악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자로 적어놓으면은 훨씬 의미 파악이 쉽죠. 물론 한자 자체는 배우기는 좀 힘들긴 하지만은 배워놓으면은 훨씬 더 좋은 것이 있고 또 일본어를 하게 되면은 저절로 한자는 뭐 따라서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부양득 그래서 뭐 첫째는 이제 한자를 잘 배워놓으라. 그다음에는 영어를 잘 배워놓으라. 영어는 뭐 우리 여기 한국에서도 중요하지만은 특히 이제 외국에 나가서 논문을 쓰거나 발표할 때 그리고 같이 이제 외국 사람들하고 같이 어떤 모임을 가질 적에 필수적인 것이 이제 영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고 있었는데 여기 오니까 어쨌든 뭐 영어는 아니지만은 일본어로서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뭐 될 것으로 이렇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되고 그다음에 이제 왜 지금 6.25 참전에 대해서 일본이 관여를 했었느냐 이제 PPT를 뭐 없으니까 제가 생각나는 대로 조금 뭐 우왕좌왕 해가면서 뭐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것을 하게 된 것은 제가 이제 역사학자도 아니고 뭐 정치학자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저는 이제 공학하는 사람인데 퇴직하고 여기 강국규 교수님하고 다른 장소에서 만나가지고 항상 강국규 교수님이 여러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한테 이거 해보라 저거 해보라 한 달쯤 전인가 급하게 일본 사람들이 6.25에 참전했는데 그것을 좀 자료 좀 모아서 좀 이렇게 발표를 해달라. 어디서 발표했느냐 하면은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 하면은 축산학과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축산학과 졸업하신 여러분들이 이제 건국 포럼이라는 그러한 모임을 만들고 거기에서 곧 6.25 발발 몇 주년 됩니까? 우리 25년이니까 50년 하니까 75년 되나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해달라 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급하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는 것은 6.25 때 첫째 인천 상륙작전 다 잘 아시죠. 근데 원산 상륙작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원산에서도 상륙작전 했습니다. 제너럴 머카스가 했었는데 우리 잘 모르죠. 우리 세대는 그런 것이 있었고 그 작전에서 러시아가 수레입니까? 수레? 수레. 뭐? 수레, 물에 있는 지뢰. 지뢰. 수레라 그러거든요. 지뢰. 수레. 그 물에다가 그 폭탄을 넣은 거 그걸 수레라고 하면 돼요. 수레. 수레? 예, 수레라 그래요. 물에 지뢰. 의뢰를 많이 파뜨렸어요. 의뢰가 많이 있으면은 배들이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박치기 하면 그냥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원산작전을 1차 시도하다가 많은 피해가 일어나니까 야 이거 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미 2차 대전 때 그러한 의뢰에 대한 그러한 기술을 어떻게 의뢰를 물에 빠뜨리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그것을 집어내느냐, 그런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거 없애게 했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대략 한 2주쯤 걸리는 바람에 사실은 원산 상륙작전이 육군이 먼저 가버렸어요. 육군이 먼저 금강산으로 치고 올라가가지고 원산을 먼저 점령했기 때문에 군사적인 의미는 좀 많이 퇴색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육군이 치고 올라갔는데 나중에 상륙작전을 했다는 것이 무슨 군사적인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그 의미는 없어졌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 해병대가 원산이 상륙을 해서 어디로 갔느냐. 개화공원을 거쳐가지고 압록강까지 올라갔어요. 압록강까지. 그래서 국군하고 같이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가장 북쪽까지 올라간 것이 그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미 중공군은 슬금슬금 낮에는 나무 밑에 숨어 있다가 이렇게 숨어 있다가 밤만 되면은 슬슬 나와가지고 미군 눈에 안 뜨이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미군은 이미 올라가 있고 중공군은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내려오려고 그러니까 이놈들이 딱 막아버렸어요. 이미 남쪽으로 오면서. 그래서 많은 미군의 피해가 있었는데 미국 해병대 그러는데 그때 이제 어쨌든 간에 미국이 이제 공중으로서 많이 이제 폭격도 해주고 음식도 조달을 해주고 해가지고 내려오면서 그때에 이제 흥남철수 작전이 이제 원활하게 되고 해가지고 그때에 많은 피난민들이 같이 내려오게 된 그것이 됐습니다. 만약에 원산 상륙 작전이라는 것이 없을 때라면은 함경도에 사는 많은 이북에서 온 피난민들 지금 여기서 남한에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저는 이제 그 정도쯤은 알고 있었는데 조사를 해보니 그것 말고도 많이 있더라. 그것을 이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UN 참전 16개국 다 잘 연례선단화가 있다는 것은 다 잘 아시죠. 그래서 한번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프랑스, 필리핀스, 터키, 지금은 티르키예라고 얘기하죠. 타일랜드, 그리스, 유니언 오브 사우스 아프리카. 아까 남아연방에서 오신 분이 하셨죠. 유니언 오브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연방. 그 다음에 벨지엄, 룩셈부르크,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이렇게 해서 16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참전 16개국이고 의료 지원국으로서 스웨덴, 인디아,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 웨스트 저머니 해서 의료 지원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자 지원한 나라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첫째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원산 상륙 작전. 원산 상륙 작전도 위 해병대 10군단이 이제 엘몬드 군단 소장이 군단장이 돼가지고 했는데 6.25 일어나고 직후에 거의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러시아 사람들이 야 언젠가 여기에 미군이 상륙을 할 것이다 동해안으로 그러기 전에 뭔가 조치를 하자 한 것이 의뢰를 대략 한 4,000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중에 3,000개를 그 함흥만 어느 영국만은 좀 작은 거고 그거를 포함하는 큰 것이 이제 함흥만인데 거기에다가 그 의뢰를 이렇게 부수를 했어요. 정확히 의뢰라는 게 아니라 기뢰를 부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미군이 인천에서 이제 메카스의 특징은 뭐냐?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느냐? 그거를 좋아했어요. 상륙작전. 상륙작전. 메카스의 특징은 뭐냐? 왜 상륙작전이냐? 필리핀 해전에서 일본하고 2차 대전 때 싸울 적에 필리핀이 전부 섬으로 돼 있잖아요. 수천 개의 섬에 일본 애들이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들을 갖다가 다 이제 하려고 하니 섬 하나하나마다 상륙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그 필리핀의 해전이라고도 하고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하면은 레이테 해전이라고 그래요. 레이테 해전. 레이테 해전에서 그것이 이제 이때까지 역사상 최대의 해전이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참 큰 해전 그러면은 트라팔가 해전, 그렇죠. 그 다음에 트라팔가 해전은 그 프랑스 그쪽에서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나폴레옹 때 그때 이제 그 큰 해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스페인하고 영국하고 전쟁 붙은 것이 그 무적 함대 해전, 그것이 이제 그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그 가까이 있는 그 무슨 그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 해전도 있고. 그 이제 사상 최대의 해전이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통수 가지고 그 전쟁에 참여한 배들의 통수의 총합이 가장 큰 놈이 어디냐?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하고 필리핀에서 붙은 레이테 해전. 레이테 해전에서 굉장히 이제 일본이 심하게 이제 패전을 했죠. 그래서 그러한 데에서 이제 제너럴 메카스가 상당히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해서 이 사람은 항상 상륙작전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메가드라고 하는데 메가드가 아니잖아요. 일본에서는 일본에서 오신 분 많으니까 마카사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어떤 영어가 있을 적에 한국 발음이 있고 일본 발음이 있어요. 대충 한국 발음이 더 정확합니다. 맥도날드, 마크도나르도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하나, 제가 이때까지 알고 있는 딱 하나, 일본 발음이 한국 발음보다 더 정확한 것이 뭐냐 하니까 마카사더라고요. 우리의 메가드는 완전히 엉터리 발음이고 마카서가 훨씬 더 정확하고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면은 머카스가 이제 일본어로는 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마카사라고 한 거예요. 머카스. 메가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인천으로 상륙을 해서 서부를 뺏어가지고 이제 탈환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국군하고 미 육군한테 넘겨주고 다시 이 사람은 그러면은 이번에는 평양 쪽으로 이제 이렇게 가려고 하는 이번에는 동해안으로 가서 한번 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원산 상륙 작전이 이제 기획이 된 거예요. 그 기획이 됐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회 때문에 바로 가서 상륙을 못하고 거기에 이제 심각한 피해가 있고 하니까 일본 사람들을 불렀다. 일본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고는 이제 50년에 이제 6.25가 일어난 해인데 10월 초에 이제 한 3개월 정도 후에 그래서 이제 미국 연합군 사령부에서 거기에 이제 해상보안청 일본 해상보안청의 청장에 해당하는 사람한테 좀 기회 좀 제거 좀 해다오. 그러니까 니네들 잘했잖아 그런 것들은 니들이 잘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로 그 당시 일본의 수상 요시다라고 있었어요. 요시다. 제가 어릴 적에는 그 일본 수상이 이케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케다 다음에 사또 다음에 다나카.
작가 뭐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그 이전에 일본은 수상의 수명이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1년짜리도 많고 1년 이하짜리도 많고 합니다.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비교적 길게 한 사람이 초기에 그 요시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시다가 해상보안청장의 의견을 듣고 뭐 보통 뭐 평시 같으면은 그런 거 하는데 뭐 몇 개월이 걸릴 텐데 뭐 하루아침에 그냥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워낙 전황이 급박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소해대라는 것을 빨리 조직을 했어요. 그럼 소해 뜻이 뭐냐? 소는 썰다. 빗자루로 마당을 썰다 할지게 그 소재. 그래서 소해 그러면 바다를 깨끗이 청소한다. 그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 나가사키 현에 있는 사세보 항을 급박하게 출발을 해서 영흥만은 우리나라 동해안 함흥 있는데 거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소해 작업을 한 거예요. 썰어내 이제 다 건져내는 작업, 건져내든지 수중에서 폭발시키든지. 그래서 그 작업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해서 유엔군 함정이 도착, 유엔군 함정이라는 건 미군을 얘기합니다. 함정 도착이 침몰됐고 해군 함정 도착, 그 다음에 일본의 소해전 한 척도 침몰됐다. 어쨌든 대략 한 2주일간 그것이 작업이 끝나고 원산만에 상륙을 한 그것이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러한 그 다음에 이제 인천 상륙 작전뿐만 원산 상륙 작전뿐만 아니라 인천 상륙 작전에서도 일본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갔었다. 주로 어떤 사람을 데리고 갔느냐? 일본 미군이 그 당시 점령을 해가지고 점령 부대에서 일하는 일본 사람들을 이제 그 사람들을 해가지고 의뢰 탐지하고 그 인천에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서해안에 한국이 수신 정보를 가지고 있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 애들은 계속 한국을 지배하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지형에 대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수신 정보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항만 노동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항인의 산업이 별로 발전을 안 해가지고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이 농민이었지 바닷가에 나가서 뭐 일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거기에 이제 일본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이제 하고 그 전부 총 인원이 얼마냐? 대략 한 3,000명이었어요. 큰 인원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소속은 그 민간인이지만 일본에는 군인이라고는 제호명이었으니까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다 이 조선에 와가지고 전직 군인 뭐 이런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미군이 한국 와서 전쟁을 하려니까 한국인하고 대화가 안 된다. 그러면 일본 사람을 데리고 가면은 대화가 어떻게 되느냐? 미군, 한국 사람, 일본 사람 그렇게 쓰거든. 그 당시에 이제 한국 사람의 대부분이 일본말을 아주 능통하게 했기 때문에 그냥 영어로 뭐라 얘기하면은 일본 이제 미군 부대에 속해 있는 그 일본 사람들이 영어를 알아듣고 그거를 일본말로 우리 한국 사람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일본말로 듣고 다시 영어로 이렇게 해주는 그런 통역하는 그러한 보조를 많이 받았었다. 그래서 뭐 그러고 그 다음에 급하게 인천에 이제 육지로 올라가려니까 워낙 그 인천이라는 것이 항구로서는 조건이 대단히 나빠가지고 바로 올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조금 진흙버리고 해가지고 급하게 일본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알루미늄 사다리 60개를 급조해서 그거를 올라타고 이제 우리 섬으로 월미도나 뭐 이런 데에 상륙하는데 일본에서 급하게 만든 알루미늄 사다리가 필요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인천에서도 기대가 왔습니다. 진남포, 군산 이런 데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각 항구, 원산, 흥남, 해주, 군산, 인천, 남포, 진남포 이런 데에서 기대 작업에서 일본 사람들이 많이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첩보 활동, 군사 지도 이것이 그래서 미군들이 한국 와서 전투를 할 적에 한국 사람이 만든 한글로 된 지도가 아니고 일본 사람이 만든
그 한자로 된 지도, 그거 가지고 이제 주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영어로도 안 돼 있으니까 저 일본 말로 표기된 한국 지명, 그런 식으로 이제 했었고, 그 다음에 후쿠오카에서 혈액 번능을 설립해가지고 여기서 부상당한 그 유행군들을 후쿠오카에 날라서 데려가서 부상병들에게 충분히 다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수혈 이런 치료들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있는 미군의 이 부대에서 근무하는 일본 노무자들이 대전 전투에 참가해서 많은 사람이 일본인들이 죽었다. 첫 번째 전투가 어디냐 하면은 우리 이제 미군들이 저기 오산에 있는 중민영 전투라고 있어요. 스미스 부대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하다가 이제 미군들은 오산을 한 거예요. 야, 니들 일본 식민지 있었잖아. 일본군들 잘 싸우잖아. 그런데 우리 일본 애들 태평양에서 다 죽였어. 쉽게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와서 딱 붙으니까 그게 아니고 주로 그 남한에 내려온 첫 번째 그 군인들이 말은 인민군이지 사실은 저 중국 팔로군들이었어요. 그 중국에 있는 그 군인들이 그 조선족들이 그 일본군하고도 싸웠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패전하고 장교셨던데. 후부군요. 저기 국민당 그 군인들하고 모택동 부대에 들어가서 국민당 그 군인들하고 싸워. 그 부대 그 사람들이 이제 팔로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중에 팔로군 중에서 조선족들 그 사람들을 그 껍데기만 인민군 군복을 입혔고 사실은 중공군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전투를 해와가지고 잘 이제 전투에 능하고 한국 지리에 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군은 뭐냐, 원래 2차 대전 때 태평양에서 싸운 군인들은 거의 미국 본국으로 다 돌아가고, 그것보다 이제 신병들 얘들이 일본 와가지고 전쟁도 안 하고 어린 애들이 와서 갑자기 한국에 가서 이제 전투하려니까 잘 못 싸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오산 전투에서 크게 패하고, 그 다음에 다시 대전 전투에서도 쉽게 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큰 피해를 입고, 그때에 이제 대전 전투에 가면서 일본 사람들도 같이 데리고 갔었어요. 총 하나만 줬어요. 너희들은 군인이라고 하면 안 되고, 또 만약에 너희들이 군인이 참전했다고 하면은 국제적인 문제가 되니까. 왜 국제적인 문제가 되느냐? 2차 대전 끝나기 전에 포츠담 회담이라고 있었어요. 포츠담에서 그 당시에 이제 미국, 영국, 아마 소련일 겁니다. 나라들이 해가지고 전쟁이 2차 대전이 끝나면은 일본하고 독일은 군인 한 명도 없이 만들어 놓겠다. 그렇게 이제 서로 합의를 했는데 왜 일본 사람들이 군인이 와서 전투를 하냐. 그런 것들을 상당히 미국도 신경을 쓱 쓰고, 일본도 자체적으로 그거 이제 물었어요. 그 당시 야당이 요시다한테 한국에 와서 일본 사람들이 뭐 전투를 한다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냐 하니까 이제 요시다가 대답을 하기를, 우리는 그 유엔에서 정하기를 뭐 군인 같은 거 있을 수도 없고 전쟁이라는 건 있을 수도 없다. 그런데 다만 유엔의 목적이 뭐냐? 세계 평화를 위하는 것이고, 그런 세계 평화를 위배를 해서 북한군이 침략을 해오니 우리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좀 애매한 표현이죠. 일본 사람들의 특징이 표현이 굉장히 애매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일본 군속 미군 부대의 군속들이 와가지고 소총 하나 들고 중국인은 할 수 없으니까 소총 하나만 있어가지고 너희들이 위험하면은 총을 쏴라.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미군 부대가 크게 패하는 바람에 같이 일본 사람들도 많이 죽었겠죠. 죽었지만은 이거는 서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한국도 얘기를 안 하고 일본도 얘기를 안 하고 미국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한국은 뭐냐? 첫째는 이게 명분이 안 맞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만약에 일본 군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도와준다면은 우리는 북한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일본 놈부터 먼저 총 쏴가지고 다 없애버리겠다. 그러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양반이 인천 상륙작전 때 일본 사람들이 많이 온 거를 다 알고는 있었어요. 있었지만은 이게 이제 명분 싸움.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저 남한 괴뢰 새끼들 일본 외놈들 데려와가지고 같이 우리하고 싸운다. 이 명분이 돼서는 우리가 어쨌든 밀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승만 박사가 알면서도 그렇게 이제 그런 바로 심한 발언을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요시다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러한 정범 국가이기 때문에 전투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미국도 같이 러시아하고 합의를 해놓고는 일본 사람들 데려다가 전투했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실질적으로는 기여를 했어요. 많은 기여를 했지만은 어느 정부도 공식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와서 6.25에 관여를 했다. 이것을 다 부정을 하고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정부는 실질적으로 참여를 했지만은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한일 우호 연맹인가요? 협의회인가? 한일 우호 협의회에 어떤 분이 이제 자기가 대령 육산하고 대령 출신인데, 이것을 자기네들한테도 와서 좀 발표 좀 해달라. 그런 것이 있었고. 그래서 역사라는 것이 정직해야 되지, 정치적인 이유로 가지고 참전한 것을 부정을 하고, 그래서 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제 6.25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이제 아주 경제적으로 부흥하는데 아주 큰 좋은 기회를 잡았고, 그것뿐만 아니고 1952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샌프란시스코 미국하고 일본하고 그때 이제 미주리호에서 한국 문서는 작성을 했지만은 강화는 이제 휴전에 끝나고 어떻게 하자, 너의 영토는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자 하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정하는 것이 이제 강화조약인데, 거기에서 일본이 이제 패전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말이 없는데 6.25에서 굉장히 큰 기여를 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국제적 지위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강화 조약을 할 적에 물론 미국이 이제 우위에 있었고 했지만은 일본의 입지 조건이 외교적인 협상할 수 있는 조건이 매우 좋아졌다. 그래서 일본이 주권을 회복을 하고 다시 국제 무대에 재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이 되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나도 이제 유엔 참전 16개국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데, 민간인들이 와서 참전하는 것도 참전이냐 아니냐는 사실은 제가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학자나 군사하는 전문가들이 일본을 6.25 참전의 16개국 플러스 1개국에서 17개국으로 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할 어떠한 그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일 우호 협의회 회장분은 참전했으면 참전한 거지. 그걸 하냐. 그래서 이제 유엔군은 아닙니다. 일본이 참전한 것은 미군의 군소. 노무자들. 그래서 유엔군으로 하면은 좀 어렵지만은 그냥 그거 없이 그냥 참전국 하면은 일본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참 실제로 총을 들고 싸우고 죽고 했으니까. 근데 죽은 사람은 우리가 이제 용산에 가면은 용산에 미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6.25 참전국 국기도 있고 누가 죽었고 한 사람 다 적혀 있어요. 일본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실은 전투에서 죽은 사람들, 기여한 사람 아무도 지금 배상도 못 받고 일본 정부로부터도 인정 못 받고 한국 정부로부터도 인정 못 받고 미군도 인정을 안 해주고 그렇게 참 이렇게 이름 없이 산화한 일본인들도 6.25 전쟁에서
많이 있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료지원국도 일본은 빠져 있어요. 한국은 남한은 아니지만은 후쿠오카에서 병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유엔군들 다치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치료를 받았다면 그것도 의료지원국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제가 자료들을 하나는 인터넷 자료이고 그 다음에 한국 전쟁에 참여한 일본인들 하는 그런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인터넷 보고 내가 그거 급하게 사가지고 막 급하게 하느라고 아주 혼났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저는 참고로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